네, 안녕하세요. 서작가입니다. 이제 오늘은 이 시공사에서 나왔던 책인데요. 바람의 12방향. 이제 어슐루 K 르건이라는 이제 이런 작가분 계셔요. 근데 원래는 이분이 판타지 소 쪽에 굉장히 많은 두각을 나타내신 분이에요. 그래서 상까지 받으셨는데 이 소설에 짧은 단편 소설이 있어요. 제가 이 소설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예전에 이제 그 영어로 같이 공부를 해서 문학을 이렇게 같이 토론했던 그런 작은 스터디 그룹이 있었어요. 근데 캐나다 선생님이었는데 이 작품을 갖고 오신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거를 같이 읽고 그 캐나다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몇 명이서 같이 이렇게 문학에 대해서 토론을 한 적이 있었어요. 근데 그때의 작품이 이제 이거였어요. 오멜라스를 떠나며. 그래서 제가 그 후에 이 책을 산 거예요. 번역본을. 근데 그때 자체 그 영문도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. 그리고 그 캐나다 선생님이 이제 문학 쪽으로 굉장히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어요. 그래서 이제 이 오멜라스를 떠나면은 알게 됐고, 제가 이제 초기에 영상에는 좀 사회적인 이슈와 이제 어울려서 이 사회 체제와 오멜라스를 이렇게 엮어서 AI 영상으로 만들었어요. 근데 이제 오늘은 좀 더 이런 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인간을 생각하게 하는 힘, 그러니까 사유한다 그러죠.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 방면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제가 저번 영상에 올린 이 기생충 같은 것도 사람이 어떤 다양한 시각으로 또 어떻게 다양하게 비평을 할 수 있는 많은 주제들이 있죠.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제 오멜라스를 떠나면 라는 이 책을 제가 다시 한번 영상에 올리는데, 이제 기생충 같은 경우는 인간을 좀 불편하게 정말 불편하게 만들어요. 그리고 이제 인간의 무의식 속에서 그 일반화시키는 과정들이 굉장히 커요. 근데 이제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마음을 불편하게, 그러니까 이 불편이 거기하고 불편은 달라요. 인간의 이 속에 있는 양심과 생각의 힘을 불편하게 하는 거죠. 우리가 불편하는 문제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를 생각하게 하는 되게 좋은 소설이에요. 그래서 이제 이거를 3단계로 제가 또 토픽을 해서 AI에게 부탁해서 이미지를 뽑았는데, 아주 이제 오늘은 AI랑 소통이 잘 됐고, 제도도 AI를 칭찬해 줬지만 AI도 참 좋다. 서 작가님의 이 질문의 힘이 굉장히 좋다라고 해서 오늘은 이제 작업이 잘 됐어요. 근데 이제 이거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소설을 읽었을 때 불편하게 하면서 인간에게 증오를 불러일으키는 게 있어요. 그러면 그거는 좋은 소설이 아닙니다. 그리고 어떤 무슨 행위, 특히 성행위를 강조하면서 그게 아주 인간을 질척거리면서 기분을 정말 더럽게 만든다. 그러면 그거는 그 속에 있는 상징을 보려는 게 아니라 그 추잡함, 인간의 추잡함이 벌써 인간의 뇌리 속에 이게 뭐라 그래야 될까, 심어지는 그런 소설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소설은 절제해야 돼요. 문장은 절제해야 돼요. 제가 이제 이 여행서를 이제 곧 나오겠지만 이 작업하느라고 참 힘든데, 보니까 책이라는 게 다 쓰고 싶다 그래서 쓸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, 그 중에서 제가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. 그래서 이제 200페이지로 하려고 그랬다가, 물론 이게 장수가 늘어났어요. 워낙 이야기가 많으니까. 그렇지만 그래도 다 쓰진 못했어요. 그 중에서 내가 어떤 거를 쓰고 어떤 거를 쓰지 말아야 될 게 있는 거죠. 이제 그거는 주로 힐링, 생각하게 하는 힘,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그 방고의 그 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흔적, 이런 거를 이제 이야기하는 책이니까 이제 힐링 책이라고 할 수 있죠. 그렇지만 소설은 인간의 그 어떤 문제, 인간이 가진 이 속에 있는 문제를 이거를 탁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, 만약에 인간을 생각하지 않게 한다, 그 여운이 없다, 증오를 남긴다, 잘못된 역사인식을 무의식 속에 심는다, 그러면 언젠가 그 작가는 그 작품이 그 작가를 죽여요.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은 이 오멜라스를 떠나며 라는 책을 3가지 주제, 그러니까 오멜라스의 중독성, 속죄양, 그 다음에 떠나는 사람들과 남는 사람들, 이 3가지 주제로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. 근데 이제 오멜라스라는 도시는 사실은 이 작가가 그냥 착안한 거예요.
그러니까 간판을 거꾸로 하니까 오멜라스가 되더라. 그런 이제 모티브가 있는데,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낙원이에요, 낙원. 낙원. 너무 좋아. 그 이제 문장 속에 그 영어 이미지를 보면은 약간 마약에 취한 듯한, 인간이 너무나 행복해서 그 행복을 정말 놓을 수가 없는 그런 도시예요. 근데 이제 그 도시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. 거기에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 지하방에 갇힌 어린아이가 있어요. 걔는 정말 비참해요. 근데 사람들이 이제 즐겁게 살고 행복하게 살다가 어느 날 그 아이가 있다는 걸 알아. 알게 돼. 그때는 괴로워. 그래서 이제 거기를 찾아가. 이 아이의 상태는 너무나 끔찍해. 얘는 한 번도 밖에 나가본 적이 없고, 막 그 똥과 오줌으로 가득한 그곳에서 그냥 먹을 거 조금 연명할 것만 주고 걔는 살아가야 해. 사람들이 걔를 구하거나 아니면 걔에 대한 연민을 가지죠. 근데 걔가 그렇게 한 명이 그렇게 그 도시를 위해서 비참하게 살지 않으면 그 도시에 행복은 없어요.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제 막 괴로워하면서 지내다가 합리화를 시키죠. 그래, 걔는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어. 라든지 아니면 양심의 문을 닫고 잊어버리죠. 괴로우니까. 그런데 이제 이 소설의 마지막에, 짧아요. 길지 않습니다. 이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. 너무나 좋은 낙원인데, 낙원을 능가하는 낙원인데 왜 떠날까? 이제 이게 소설입니다. 이 소설의 내용이에요. 자, 이 오멜라스라는 도시는 인간을 중독시켜요. 너무 행복하니까. 우리가 누군가 불행하다고 알면 그 행복이 자신의 행복을 누가 앗아갈까봐, 그러니까 뺏어갈까봐 인간들이 거기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제가 이거는 주제를 잡은 거기 때문에 이 도시는 너무 음악이 흐르고 축제가 열리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전쟁도 없고 풍요로워. 그러나 행복 자체가 이 도시를 중독시키는 게 아니라 이런 행복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. 내가 그 아이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면 내 행복이, 내가 가진 기득권이 과연 어떻게 될까? 그걸 내려놔야 되잖아요. 거기에 이제 이 아이러니가, 모순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. 자, 이게 이제 성경의 원죄하고는 다른 겁니다. 성경에는 인간에게는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원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아니, 원죄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. 그러나 이제 여기서는 그 원죄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. 속죄양이라고 해도 스케이프고트. 근데 여기서는 모든 이 오멜라스의 행복이 단 한 아이의 비참함에 있다는 거죠. 기반을 두고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속죄의 양 같은 경우에도 이 양 자체에는 죄가 없죠.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쓴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약간의 그 상징성이, 약간이라고 보기에는 상징성이 이제 깊죠. 둘이 깊은데, 오멜라스 아이는 원죄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아무 죄가 없어요. 근데 걔는 이 오멜라스의 모든 비참함을 걔 혼자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. 그럼 여러분 불편하지 않으세요? 그 사실을 알면? 그 사실을 알면 불편하지 않다면은 그 사람은 생각하는 능력과 양심의 그 기능이 마비된 거죠.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멜라스 같은 도시가 돼버린 거죠. 이제 이 작품을 처음에 읽으면요,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. 이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 아닐까. 근데 저는 이제 좋고 나쁨의 그거를 떠나서 여기서는 이제 조금 다르게 생각하자면, 이 오멜라스에 남은 사람들은 행복에 완전 취해버린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. 이제 그 사람이, 그 아이가, 속죄양이 비참한 인생을 살던, 내 인생이 행복이 그 사람 위에, 비참함 위에 올려져 있던, 상관하지 않는. 그러니까 이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이 그래도 뭔가 그래도 자각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죠. 그러나 조금 다른 관점으로 생각한다면은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거죠.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,
잠깐만요. 이 오멜라스라는 도시는 굉장히 중독을 주는 도시고 사람을 뭐라 그럴까 행복의 기득권에 취하게 만들면서 양심을 마비시키는 그런 도시인 거죠. 그건 그 사람에게는 낙원이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낙원이 아니라 낙원임을 믿게 하는 중독된 도시일 수 있는 거죠. 근데 이제 여기에 떠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. 그러면 이제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. 아, 떠나는 사람들은 그래도 좋은 사람들이고 남는 사람들은 그 속죄양의 비극을 외면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. 조금 다르게 관점을 생각하자면은 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예 그 자신의 뭐라 그럴까 깨어남, 자각을 포기한 사람일 수도 있고, 떠나는 사람들은 자신이 그 사람들, 그 오멜라스 도시의 중독을 깨울 수 있는 그 어린 양, 속죄 양의 비극을 말해서 그 사회에 대한 그 중독을 깨트리는 그런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. 왜냐하면 그게 너무 괴로우니까. 그래서 그 오멜라스를, 낙원을 등지고 그 어둠의 길로 다시 가죠. 거기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만큼 고통스러웠겠지. 그게 바로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의 어떤 숨겨진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관점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은 속죄양을 버린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. 네, 이제 오늘 이 오멜라스를 떠나면은 이 소설을 이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고,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행복이 누구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리고 만약에 그 비극이 있다면 우리는 외면하지 말아야 돼요. 외면하고 싶죠, 저도. 그렇지만 생각하고 사유하고 그런 습관들을 굉장히 길러야 돼요. 그래서 이 작품 하나에도 주는 의미, 질문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당신의 마음속에 오멜라스가 있는가? 그러면 당신은 그 오멜라스에 머물면서 그 오멜라스에게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? 아니면 당신은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인가? 떠나고자 하는가? 그러면 당신은 당신 속에 있는 오멜라스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게 아닌가?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가 던져야 됩니다. 네, 오늘은 이제 르곤의 소설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을 살펴봤습니다. 네,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서작가의 인문학 톡톡이었습니다.